루소처럼 걷는 법. 걷기는 자극과 휴식, 노력과 게으름 사이에 정확한 균형을 제공한다. 창문 바깥으로 눈을 돌리고 슬로모션으로 펼쳐지는 스위스의 시골 풍경을 지켜본다. 적어도 나는 느리다고 생각한다. 속도는 상대적인 것이다. 장밋빛 향수 속의 기차 여행은 더 단순했던 아날로그 시절로의 기한을 상징한다. 나는 내 삶의 리듬을 바꾸기 위해 빈둥거리는 느낌을 기억하기 위해 기차를 탄다. 장자크 루소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철학자, 소설가, 작곡가, 에세이 작가, 식물학자였고 독학자, 도망자, 정치이론가, 마조이스트였다. 무엇보다 루소는 산책자였다. 그는 자주 걸었고 혼자서 걸었다. 물론 걷기 모임에서처럼 가까운 친구와 걷는 데는 나름의 즐거움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걷기는 개인적인 행위다. 우리는 혼자서 자기 자신을 위해 걷는다. 자유는 걷기의 본질이다. 내가 원할 때 마음대로 떠나고 돌아올 자유. 이리저리 거닐 자유. 작가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말처럼 변덕이 이끄는 대로 이 길 저 길을 따라갈 자유. 루소도 자신의 변덕을 따랐다. 변덕은 루소를 베네치아의 파리, 토리노의 리옹을 포함한 유럽 전역으로 데려갔다. 루소는 어디에도 뿌리내리지 않은 최초의 자유인이었고 오늘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도시 유목민이라 부른다. 모든 곳이 집이요 그 어디에도 집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인류 역사에서 걷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어디론가 가고 싶다면 반드시 걸어야 했다. 오늘날 보행은 선택이다. 루소는 우리만큼 선택지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약간은 있었다. 사륜마차를 제공하는 대규모 서비스망이 유럽 전역에 십자 형태로 깔려 있었다. 하지만 루소는 마차 여행을 극도로 싫어했고 언제든 늘 걸어 다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혼자서 두 발로 여행을 할 때만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나 자신이었던 적이 없다. 걷기는 루소를 살렸다. 또한 걷기는 루소를 죽이기도 했다. 루소는 여러 도시에서 살았지만 도시 사람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아름다움과 로맨스를 떠올리는 도시인 파리에 처음 도착한 루소는 이렇게 말한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더럽고 냄새나고 좁은 길, 못생긴 까만 집들, 전반적인 불결함과 가난, 거지 집 마차꾼, 옷 수송공, 허브차 행상, 오래된 모자뿐이다. 게다가 파리에는 성가시고 끝도 없이 멍청한 농담을 떠벌리는 파리인이 있었다. 그렇다. 루소는 도시에 맞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또한 아니었다. 루소는 요즘 말로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었다. 루소의 탁월한 전기를 쓴 작가 레오 담노시는 루소가 어려운 친구, 실망스러운 애인, 난감한 직원이었다고 말한다. 걷기는 루소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게 해주었다. 걷기는 루소의 철학에 딱 맞았다. 루소는 자연으로 희기를 주장했는데 걷기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어쨌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걷기는 자연스러운 행위다. 나는 루소가 아니다. 나는 자연의 아들이 아니며 먼 사촌뻘도 못 된다. 가끔은 한 번의 산책이 모든 것을 바꾼다. 1949년 어느 여름날 오후에 루소도 그랬다. 루소는 신성을 모독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된 동료 철학자이자 친구 드니 디드로를 방문하기 위해 언제나처럼 파리에서 뱅센까지 약 10km에 이르는 도보 여행을 떠났다. 특히 더운 날이었고 길에는 먼지가 자욱했다. 루소는 잠시 쉬려고 걸음을 멈췄다. 그늘에 앉아 문해지 메르키르드 프랑스를 할 일 없이 넘겨보던 루소는 학문과 예술의 복원이 도덕성을 정화하는 데 기여했는가 라는 주제로 가장 훌륭한 에세이를 쓴 사람에게 상을 수여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루소는 술 주정뱅이처럼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다. 루소는 그 순간 다른 세계를 보았고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회상한다. 루소는 1등 상을 거머쥐며 커리어를 성공 가도에 올려놓았다.
서재에 앉아 있었더라도 또는 사륜마차에 타고 있었더라도 똑같은 계시를 받았을까? 그랬을 수도 있다. 하지만 걷는 행위는 확실히 루소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정신은 시간당 5km의 속도, 즉 걷기에 적당한 속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 정신은 따분한 사무실, 사람들의 기대라는 폭군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배회하고, 정신이 자유롭게 배회하면 예상치 못한 멋진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일은 항상은 아니지만 우리 생각보다 더 자주 발생한다. 걷기는 자극과 휴식, 노력과 게으름 사이에 정확한 균형을 제공한다. 걸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하는 동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한편으로 우리 머릿속은 바쁘다. 눈앞의 지형에 집중하고 주변 풍경을 인식한다. 하지만 이런 사고는 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아무런 목적 없이 이리저리 거닐며 변덕을 따라갈 이유는 충분히 남아있다. 그토록 많은 철학자들이 걷기를 즐겼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물론 소크라테스도 아고라를 거니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 좋아했다. 니체는 진정으로 위대한 생각은 전부 걷기에서 나온다 라고 확신하며 종종 기운차게 스위스 알프스 산맥으로 2시간가량의 짧은 여행을 떠났다. 토머스 홉스는 느긋하게 걸을 때 떠오른 생각을 기록할 수 있도록 잉크병을 넣을 수 있는 산책용 지팡이를 특별 주문 제작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종종 콩코드의 교회 지역으로 4시간가량의 트레킹을 떠나 널찍한 주머니에 견과류와 씨앗, 꽃, 인디언의 하살촉 같은 보물을 가득 담아왔다. 이마누엘 칸트는 당연히 엄격한 산책 일정을 고수했다. 칸트는 매일 오후 12시 45분에 점심을 먹고 프러시아 케니스베르크에 늘 똑같은 대로에서 1시간 동안 산책을 했다. 칸트의 산책 시간이 어찌나 한결같았는지 케니스베르크 주민들은 산책하는 칸트를 보고 자기 집 시계를 맞췄다. 모두 훌륭한 산책자들이다. 하지만 루소만한 사람은 없다. 루소는 하루에 30km 이상을 걷곤 했다. 한 번은 제네바에서 파리까지 480km를 걸은 적도 있었다. 제네바에서 파리까지 가는 데는 2주가 걸렸다. 루소에게 걷기는 숨쉬기와 같았다. 나는 멈춰있을 때는 생각이 잠기지 못한다. 반드시 몸을 움직여야만 머리가 잘 돌아간다. 루소는 걸을 때 늘 지니고 다니던 게임용 카드에 크고 작은 생각을 적었다. 루소가 걸어다닌 첫 번째 철학자는 아니지만 걷는 행위에 대해 이렇게 두루 철학적으로 사고한 철학자는 루소 이전에 없었다. 루소는 철학의 가장 큰 통념 중 하나가 거짓임을 잘 보여준다. 바로 정신활동은 신체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통념이다. 아르키메데스가 욕조에서 유레카를 외친 순간부터 데카르트의 걸출한 펜싱 실력과 사르트르의 성적 모험에 이르기까지 철학에는 신체와 관련된 조류가 흐른다. 신체와 분리된 철학자, 신체와 분리된 철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니체는 철학보다 몸에 더 많은 지혜가 있다고 말했다. 분노 같은 감정을 떠올려보자. 분노가 터져나올 때 그 분노는 어디에 있는가? 물론 머릿속에 있다. 하지만 프랑스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 퐁티는 그 분노가 몸에도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동작과 언어, 신체와 상관없이 상대의 겉모습에서 악의와 잔혹성을 분간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 이런 감정들은 결코 비현실적인 영역에서 분노한 사람의 신체 바깥에 있는 어떤 신성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철학적 사고 역시 정신뿐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다. 루소는 열성적인 산책자였지만 영웅적인 산책자는 아니었다. 튀는 때문에 아주 천천히 걸었고 평범한 도량도 절대 뛰어넘지 못했다. 무거운 배낭을 비롯한 그 어떤 장비도 지니고 다니지 않았다. 도둑이나 들개의 공격을 물리치지도 않았다. 여성이든 누구든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구도 구해주지 않았다. 루소는 그저 그 어떤 판단도 기대도 없이 걸었다.
이렇게 걸을 때 우리의 경험은 성스러운 것에 가까워진다. 걷기는 평등하다. 장애가 없다면 누구든 걸을 수 있다. 부유한 산책자라도 가난한 산책자보다 유리한 점은 전혀 없다. 루소는 문학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자신을 오늘날 우리가 블루칼라라고 청하는 노동자의 자식으로 여겼다. 그런 사람들은 화려한 사륜마차를 타지 않았다. 그저 걸었다. 그들은 지금 나처럼 걸었다. 주의 깊게 한 번에 한 걸음씩 진지한 대지의 견고함과 탄력성을 즐기면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루소는 행복하게 죽었다. 말년이 다가올수록 루소의 걸음은 더 부드럽고 낙천적인 성격을 띠었다. 옛날과 같은 자기 연민과 피해 망상의 흔적이 아직 조금 남아있었지만 절박함은 사라지고 없었다. 루소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무언가를 찾거나 철학적 주장을 하기 위해 걷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